지방선거가 네. 어떻게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참사가 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이재명, 송영길 두 분이 한 달 만에 출마한 게 전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 당에 신라 같은 불씨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송영길뿐에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이 당을 살려갈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 크게 하나씩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이 마치 본물 터지듯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이틀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예상하셨던 결과인가요? 위원장님 전당대회 나오시나요? 당초 5번 정도 승리하면 선방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당 지도부 내에서 많이 부족했습니다. 국민들의 이 따가운 질책과 또 엄중한 경고를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선 이후에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이재명 의원인데 일단 개항을 지역구를 물려받은 셈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818호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의 의원실을 물려받고 이제 보좌진도 좀 꾸리게 되고 이재명 의원 이런 절차를 밟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회 사무처 내부 규정상 보면은 이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됐을 때 당선된 의원은 그 재보궐선거의 원인이 된 그 의원의 사무실을 쓰는 게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관련된 사무실을 쓸 가능성이 많고 당선인끼리 서로 협의하면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제주에서 당선된 김한교 의원 같은 경우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쓰던 사무실을 731호인가요? 거기를 쓰기 때문에 서로 이제 협의하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731호를 쓰고 김한교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가 쓰던 사무실을 쓰고 이럴 수도 맞바꿀 수 있는 거네요. 협의가 되면 그게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지금 의원 사무실이 한 45평 이 정도 되는데 보좌진 9명 쓰지 않습니까? 예. 4급 2명, 5급 3명, 6, 7, 8, 9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도 조만간 보좌진을 구성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국회의원회관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돼가지고요. 예. 이 내부, 그러니까 외부가 전경이 좋지 않은 곳을 주로 초선들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높아질수록 층고도 높아지고 이렇게 전망이 좋은 이 방을 배정을 받는데 송영길 의원이 썼던 818호는 거기 이제 4선 5선급이기 때문에 이 한강 뷰가 보이는 좋은 방이거든요. 아마 이제 초선 의원이긴 하지만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는 송영길 의원이 쓰던 이렇게 전망 좋은 방을 물려받아서 배정을 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초선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국회의원 여의도 한강뷰를 일단 볼 수 있는 이재명 의원이 됐네요. 그런데요, 이 818호를 이제 물려받을 것 같아 보이는데 이재명 의원을 향한 경찰의 수사 시계도 더 빨리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직전에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100여 건 넘는 압수수색을 경찰이 진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배모 씨는 성남시장 선거 때 만나서 오랜 시간 알고 있었던 사이입니다. 오랜 인연이다 보니 때로는 여러 도움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재명이랑 김혜경을 지금 모시는 마음이 돼 있는지 그거부터 좀 장착을 해요. 어려워야 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게 뒤늦게 알려졌더라고요. 여기 쭉 보면 대략 수원과 성남의 음식점들인 것 같아요. 백숙 전문점, 중식당, 초밥집, 쌀국수집, 소고기 관련해서 정육점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는데 그렇다고 압수수색을 한 곳이 한 129곳이나 됩니다. 일단 이제 그 129곳의 사용처 그 모든 곳을 일단 가서 확인을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게 압수수색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다 뒤지는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이 법인카드를 이제 사용한 용처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모든 것을 일단 확인해 보는 거죠. 이 사건은 지난 2월 달에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로 시작이 됐고요. 지난 4월 달에
압수수색이 당시에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당시 배모 씨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여기서 관심은 뭐냐면 당시 배모 씨에 대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 때 그 항목이 국고 손실죄였습니다. 예. 이 국고 손실죄는요 5억 이상일 경우에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굉장히 중범죄로 취급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 압수수색 할 때 이 금액 자체가 5억 5천만 원으로 특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인카드 사용한 거는 거의 뭐 수백만 원 단위인데 문제는 이 배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이 원래 있던 공무원에게 그런 행위를 시켰다라면 이거는 뭐 국고손에 해당되지 않는데 문제는 배모 씨라는 사람을 특별히 고용을 해서 성남시장 시절부터 경기도지사 시절까지 한 10여 년 동안 본인의 어떤 사적인 일을 도와줄 수 있도록 고용을 했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사적 비서 아니냐. 그렇죠. 뭐 왜냐하면 이 그 배모 씨가 이 청사에 출입한 또 출근한 정황 자체가 없다. 그리고 주변 공무원들도 잘 못 봤다 사무실에서 이런 걸 근거로 해서 그동안 받았던 어떤 연봉 전체를 국고 손실로 본 겁니다. 예. 그래서 5억 5천만 원인데 물론 이게 이제 앞으로 수사나 이제 재판 과정에 인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은 이렇게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후보, 즉 김혜경 씨 집에 대한 압수수색, 그 다음에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 이 절차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이제 마지막 그렇죠. 모든 주변 조사는 끝났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지 이제 하고. 당사자에 대한 조사가 아마 이제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부 뭐 정확히 얘기하면 김혜영 전 의원도 이재명 의원의 형사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당권 도전보다 먼저다 이런 말을 이번 선거 전후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의원의 유세 당시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이 방탄 이런 것은 정말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처럼 십수년 보수 정권으로부터 탈탈 먼지 털듯이 털려도 아무 문제가 없는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 왜 방탄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불체포 특권 완화 폐지에 제가 동의하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아직 불체포 특권 완화가 국회를 통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재명 의원이 됐고 국회 동의 없이 소환 조사와 구속이 불가능한 이제 신분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일단 김혜경 씨가 129곳이나 압수수색을 당한 상황에서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언어 도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불체포 특권의 폐지를 명시한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재명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체포 특권이 폐지돼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당론으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깨끗한 상태에서 어떤 수사나 이런 피의자 신분에 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또 이게 조국 전 장관의 어떤 수사와 비슷하면서 다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께서도 그 안에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선긋기,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이렇게 불체포 특권을 누린다라고 하더라도 김혜경 씨는 계속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 이 법인카드 유용 같은 것들은 이제 부부 공동의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과연 어디까지 또 선긋기를 잔인하게 하실 수 있으실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카드 유형 부분이 뭐 정확히 부부가 다 공이 썼다 이렇게 아직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부분은 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